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가인 고상철입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사람 많은 것처럼 해야 돼. 일단 오늘 한 거 정리 하나 할 건데, 정리한 거 중에 한 5분 정도에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정리할 테니까 나중에 1시간짜리 강의, 3시간짜리 강의 볼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돼요. 첫 번째가 오늘 했던 게 주택 분류했고, 이제 주택 분류상에서 나온 게 형태에 따른 분류했었고, 형태에 따른 분류, 자금에 따른 분류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적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면적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요 규정도 좀 아셔야 돼. 일단 주택 분류랑 면적 분류만 일단 알면 나머지는 이제 절차상에서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두 개로 나눠져요.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그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일단 네 가지인데, 순수 단독주택이랑 다중주택이랑 다가구주택이랑 공관있어요. 그리고 공동택이 되겠는데,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기숙사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를 내면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다음 주택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일단은 단독보다는 뭐가 더 잘 나와요? 공동택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할 때는 뭐예요?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공장의 근로자가 장기간 구조하는 형태인데, 현재 법에서는 공동택에 분류해놨다. 그중에서 아파트는 무조건 5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은 구분할 때는 층수로 구분하고, 연립 다세대는 뭘로 구분하냐면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 분류한다. 이 정도 말씀면 되고, 자금에 따라 분류하는 거는 주택법상에서 문제로 나오는데, 이 주택법상 분류 중에서 네 가지로 나눠질 때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 등이 있고, 그리고 민영주택이 있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 있어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일단 얘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앞에 이 자금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누가 지었냐, 규모가 몇 제곱미터냐, 이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니고, 얘는 무조건 뭐에 따른 거예요? 자금이야.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 건설되면 무조건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얘는 국민주택은 국가가 자금 지원해서 집 없는 서민한테 주는 거니까 전용 면적 자체를 얼마 이하로만 짓게 되냐면 85제곱미터 이하로 져라. 대신에 수도권이 아닌 도시적 아닌 읍면은 좀 많이 크게 질 수 있게 해주겠다. 최대 면적 얼마까지? 100까지 질 수 있게 해주고, 국민주택 등 그러면 기타 등등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국민주택에다가 기타 국가 등이 건설한, 즉 자금 자체가 공공자금 건설해서 건설한 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 등이라 하고, 요 기금하고 국가 공공자금 안 들어갔다. 이거 안 들어가면 전부 다 민영주택이라고 하니까, 민영주택은 반대말이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민영주택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요거 민간이 건설한 중형 사이즈 국민주택, 그러면 일단 기금을 지원받긴 받았는데 사이즈가 중형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데 여기서 규모 자체가 6초 8호 이하니까 60 이하는 소형을 얘기하는 거고, 85 초과는 대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형 사이즈만 외워두시면 돼. 6초 8호 이하인데 건설 자체를 국가 등이 아닌 자 건설해서 민간이 건설한 중형 사이즈 기금받은 주택을 민간건설 중형주택을 한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 요 정도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문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초적인 거지만 알아두고 계셔야 되고, 실무상에도 다 써먹고, 얘네들 중에서 청약 저축이라는 게 있었고, 청약 예금 있고, 청약 부금 있고, 주택, 이거 세 가지 다 포함하는 주택 종합 저축이 있는데, 일단 청약저축 자체는 시험 자체에 나오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이 주택 중에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고, 예금하고 부금은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 청약저축을 가입하려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여야 되고, 세대원이 받으면 안 되니까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금하고 부금은 집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85 이하짜리 32평형대 이하짜리 공급받을 때는 부금이고, 얘는 규모 제한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겠다. 민영주택 같은 거 공급받으려면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사용하면 되고, 얘 세 가지 중에서 기금에 재원이 되는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기금에 재원이 되는데, 얘 두 가지는 국민주택 기금 재원이 안 된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분류랑 자금 분류랑 그에 따른 청약저축까지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면적에 따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전용 면적, 그리고 그 계단 복도 같은 거 거쳐오는 공간에서 공용 면적인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이라 앞에 주거란 말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 하고, 거기 주택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온 공간 있죠? 이 거쳐온 계단, 복도 등을 뭐라고 그래? 공용 면적. 그리고 발코니 같이 공짜로 주는 거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서, 요 문 열고 들어와서 배타적으로 쓰는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 하고, 요거랑 요 같이 온 계단, 복도 같은 걸 공용 면적이라 해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 분양 면적은 다른 말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 다른 말로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요거 자체를 분양 면적이라고 해서 32평형 그러면 기존의 전용 면적 25.7평이랑 보통 한 7, 8평 되는 걸 더해서 32평형으로 분양한 거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뭐 경로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얘는 기타 공용으로 쓰는 거라 기타 공용 면적이라 하는데, 기타 공용 면적 요거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면적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더하면 얘네들은 계약할 때 면적이라 무슨 면적이야? 계약 면적이죠. 그래서 아파트 계약할 때는 이 면적 다 사는 거다. 그래서 계약 면적이 이거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같은 거라 서비스 면적하고 전용 면적을 더했을 때는 내부 면적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면적 관련된 건 요거 아시되, 요게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라 내가 들어가서 본 눈으로 잰다 그래서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안목치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따질 때 단독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따지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같은 단독 공동 30평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30평이 더 넓은 거죠. 30평이 더 넓었다는 얘기는 얘는 본 면적이 30평이고 단독주택은 외벽의 두께가 포함되어 있어서 30평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주택이 더 넓다. 이유가 뭐다 그러냐면 안목치수라서 그렇다.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 면적상에서 우리나라 이제 주택법상에서 분류하는 것 중에 주택법상에서는 이제 단위 규모도 문제를 내는데, 단위 규모라는 건 주택법을 만약에 적용을 받으면 단독주택은 아무리 크게 줘도 한 호당 330제곱미터까지밖에 못 치게 돼, 전용 면적이.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한 가구당 많이 줘도 297제곱미터 이하로밖에 못 치기 때문에 얘는 보통 100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보통 90평을 얘기하는 거라, 우리나라 아파트는 90평 넘는 아파트는 절대 안 나온다. 주택법은 대규모로 공동주택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준이 297이라는 건 아셔야 되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가 95평이다 전용 면적이, 그럼 얘는 주택법 적용받은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2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무조건 어느 법 가냐면 주택법 가서 이 규모의 제한을 받아서 단위 규모 제한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중엔 단위 규모가 어느 게 당연히 큰 거예요? 단독주택이 더 큰 거예요. 단독은 330, 아파트는 297. 다가구하고 연립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그러면 다가구는 얼마? 330. 연립은 공동이니까 290. 다가구 더 크다. 이걸 단위 규모에 따른 제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에 관련돼 가지고 분류하는 형태, 자금, 그에 따른 면적, 분양 공고 보는 방법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부 보는 방법 중에서 토지용계획 확인원 관련된 거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